경제 수업 듣는 시간입니다. 김영재 이톡, 오늘도 경제 이슈들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좀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교수님 뵙습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련해서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난 6월 출범한 이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 또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최근에 국내외 경기 동향, 특징 이런 것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리 진행자께서 수업이라 하시는데 수업하면 좀 딱딱하니까 그냥 저하시아침에 예. 이야기 시간. 이야기 시간. 알겠습니다. 경제 수다 떠는 시간.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더 편할 것 재밌는 같지요? 편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경제에서 이슈가 된 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이와 같은 제도가 또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졌는지 효과가 어떤지 이런 내용이고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의 영향이 아닌가. 네. 사실 지난 7월 말이죠.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고 네. 이제 공표하고 발표됐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대미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매듭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무려 25%입니다. 그렇죠. 예. 매우 높고요. 네. 철강은 어떻습니까? 50%입니다. 네. 예.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이제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수출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이번 여름에 정말 날씨가 더웠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상 폭염이라든지 이런 기후 위기로 특히 농수산물 공급이 감소되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또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고유한 문제고 조금 전에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방에는 내려가고. 네. 이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 네. 네. 그리고 대내적인 어떤 정책 수단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IMF가 발표한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였는데 몇 차례 수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0.9%로 발표됐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 그러면 세계 전체 성장률은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사실 IMF 하면은 국제통화기금이죠. 네. 개인적으로 그래도 신인도가 매우 높고 또 정책 개발이라든지 예측 능력이 뛰어나는데 네. IMF가 지난해 10월입니다. 처음으로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였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아즈미께서 말씀하신 0.9%입니다. 예. 2.2에서 0.9로 추락인 거죠. 차이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앵커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때려 맞추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네. 원래 이제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대외 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단 전망치를 발표하고 중간에 한 3번, 4번 정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2.2에서 2%로 2%가 다시 1%로 추락합니다. 네. 사실 2.2%에서 1% 추락은 이거는 반토막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반토막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0.8%로까지 내려가다가 최근에 0.1%포인트 올라서 0.9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요인인 네.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거지. 예, 이게 가장 크고요. 이런 측면에서 IMF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전망치를 냈었고요. 세계 전체 성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예. 3.0, 3.1입니다. 3배 이상이죠. 예. 네. 그리고 세계 전체 나라들 중에 선진국만 떼내가지고 네.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1.5%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죠. 예.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관세 폭탄의 효과가
더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래 네네. 되면은 성장률 더 내려갈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게 아마 두 분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고령화라든지 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이 안 됨으로써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활용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성장률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 또 대외 의존도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0.9%까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출생 고령화 또 기후 위기 이런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경기 안정화 즉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효과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과거 사례는 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면은 화랑이 돼가지고 좀 낮춰야 되고 예. 경기가 너무 둔화되면은 이게 침체돼가지고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 정책의 목적은 경기 안정화입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경기가 화랑됐을 때는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체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크게 정책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네.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이번에 소비 쿠폰처럼 굉장히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통화 정책은 시차가 존재하고 네. 또 효과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두 정책은 각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위험한 것이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재정 확대 정책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대개 어떻게 합니까? 빚으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채권 발행이라 그러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정부의 빚,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부도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과거 그래서 1997년 뭐 그런 상태가 되는 네. 거죠. 예. 그런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이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네. 통화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통화 정책의 부작용은 우리가 뭐 지금도 약간 느끼고 있는데요.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죠. 네. 게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정책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거 사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방금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97년 8년 예. 외환위기죠. 예. 이때는 IMF가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재정 긴축, 통화 긴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정책 금리가 지금은 2.5%거든요. 예. 30%까지 그죠, 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개선돼야 되는데 더 악화되죠. 정책을 선회하게 됩니다. 네. 이 나라는 긴축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확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 예. 통화 팽창 이렇게 나와서 회복됐고요. 이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재정 확대와 통화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팽창 정책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측면이고 이런 측면에서 그 최근의 경기 둔화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어떻게 보면은 조화로운 혼합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땠는지, 실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어째 평가하십니까? 엄밀한 실정 분석은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 되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소비 쿠폰을 도입했는지, 그럼 다른 요인은 어떻는지, 실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떤지 이런 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비 쿠폰의 형태는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서 사용하셨죠? 네. 예, 바로 써야 됩니다. 예. 예, 그 금액도 주어져 있고 사용 기간도 제한돼 그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사용처도 좀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예.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현금 지원이죠. 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납해야 되는 없어집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 재정 확대 정책의 하나이죠. 그래서 그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써라. 예. 그래서 제약 조건을 했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데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했는가? 네. 왜 소비에 초점을 두었는가? 요 문제인데
그 경제 성장률, 뭐 잠재 성장률 할 것 없이요.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그 국내 총생산 GDP라 그러죠. 예. 국내 총생산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60% 또는 70% 이상이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의 증가, 변동 없이는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비 쿠폰이 등장했고요. 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이 증가되고 투자가 증가되고 고용이 되어져서 다시 소득이 나타나서 소비가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네. 이제 정책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 결과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네. 자칫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재정의 건전성, 국가가 부도 위기에 갈 수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정부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과거 그리스처럼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에 소비 쿠폰은 어쨌든 경기 활성에 도움을 주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예. 대외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어. 막 관세뿐만 아니라 예. 예, 그 중동 사태, 특히 우리가 유가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따라서 이런 대외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 그 경기 활성화에는 아마 좀 미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부산 경제에는 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 제가 이제 또 아지매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지표를 찾아봤는데 네. 예. 두 가지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네. 하나는 또 부산에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지수를 조사 발표를 합니다. 네. BSI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 지수가 100보다 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는데 네. 비록 100보다 작지만은 100 이하에서 수치가 좀 증가인 거죠. 네. 그럼 개선됐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체감, 현재 느끼는 그런 지수하고요. 또는 뭡니까 전망, BSI가 다 개선됐고요. 네. 또 하나는 총 카드 사용액 네. 내지는 소비자 전망 CSI,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데 네. 이것도 좀 개선됐다 합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부산에서도 왜냐하면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그 소비 쿠폰의 효과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이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력 수출 품목이 철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강 관련 제품. 네. 이것이 최근에 미국이 50%를 부과하고 있고 EU조차도 50% 부과하게 됐다. 네. 이래 되면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되면은 그 소비 쿠폰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사라지게 되니까 저는 뭐 부산시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이와 같은 대외적인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학이요. 대응책. 네, 대응책.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사실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내적인 이슈만 다루는데 대외적인 이슈를 중앙 정부라든지 관련 기관과 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해줘야 그 어떤 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